윤지영 기자, 좀 진화 상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어제 보면 진화율이 한 50에서 70%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좀 80%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좀 불길이 잡히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게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입니다. 경북 5개 지역으로 확산을 하면서 지금 피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4만 5천 헥타르 이상인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 5시 기준 5개 지역 평균 진화율이 82%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전날보다 20%가량 올라간 셈이고요. 예. 또 울산 울주 산불은 어젯밤 8시 40분에 주불이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산불 발생 128시간 만입니다. 네. 2시간 동안 10mm가량 비가 쏟아진 영향이 컸는데요. 인근 야산의 7개 마을의 대피령도 지금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네, 다행이군요. 근데 어쨌든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하나 좀 아침에 좀 발생이 한 것 같은데, 지리산에서 산불이 이제 국립공원을 넘어서 좀 안쪽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천왕봉 근처까지도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천 하동 산불 지금 진화율이 80%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 하동 쪽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산입니다. 네. 이 지리산 산불은 구곡산 능선을 따라서 지금 천왕봉 4.5km 부근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 오늘 오전부터 헬기 36대를 동원을 해서 지금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안에는 이 신라 시대 때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찰 덕산사가 있는데요. 네. 이 덕산사 안에 있던 국보도 지금 한의학박물관으로 옮긴 상태고 또 안에 있는 보물 삼승석탑에도 방염포를 지금 감싸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산림청이 오늘 다시 진화에 총력을 좀 기울이겠다 이렇게 좀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습도가 높고 또 밤사이에 불이 난 지역에 비가 조금씩이나마 내리면서 지금 진화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불이 완전히 진화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해가 다시 뜨게 된다면 또 바람이 분다면 이 불길이 어디로 확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 영상도 계속 나갔습니다만 이제 피해 지역들을 보면은 산불로 인해서 연기가 좀 가득 찬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공기 질도 보면은 미세먼지보다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피해 면적이 컸던 이 경기 북부 지역 산불 연기에 갇히면서 대기 오염 농도가 최악 수준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특히 이 안동시의 경우에는 지금 분지 지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안에 갇혀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기가 이 도시를 모두 뒤덮고 있는데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과 기준에 7배가 넘는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청송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숨을 쉬기 어려운 건 물론이고 네. 연기 때문에 눈조차도 제대로 뜰 수 없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산불 연기는 일반 대기오염보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꼭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반드시 가동해 주시고요. 또 외출할 때에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숨쉬기도 곤란하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불이 좀 안 잡히는 건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김유식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산불이 내륙에서 발생해서 동해안까지 쭉 번졌지 않습니까? 이제 불길이 좀 번지는 속도가 뭐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빨랐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뭐 연소 조건이라든지, 그다음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산된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연소 조건 같은 경우는 습도가 지금 4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연소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연소라는 건 불이 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조건들도 지금 그 산에 보면 이 그간에 우리가 산림 녹화가 잘 되다 보니까 낙엽이나 가지 이런 것들이 퇴적이 많이 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타지만은 그 불씨들이 밑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윗불은 표면 화재들은 지나가지만 밑에 있는 불들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또 바람이나 해오리가 치면 재발화가 일어나고, 또 타다 남은 이런 그 가지들은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지고 비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날려가지고 떨어지는 지점에는 소나무들이 또 많고 이러다 보면 소나무 위에서 그 불씨가 떨어지면 수관화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 계속 확산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이런 화재 형태라고 보이죠. 예. 자, 그리고 교수님 보면 산림청이 오늘 굉장히 중대 고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유가 보니까 좀 비가 조금 내려서 연기가 좀 잦아드는 면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 중대 고비라고 해서 좀 주요하게 좀 볼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어제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비가 오므로 해가지고 헬기에서 물을 한번 투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습도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확산이 더뎌집니다. 더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대 집중적으로 화재 진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은 바로 헬기 투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에서도 바람이 불 때는 지상 진화도 어렵겠지만은 헬기도 동원하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초속 15m 상대이게 되면 헬기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풍이 일어나기 전에 헬기와 그리고 지상 화재 진압 대원들이 투입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마 산림청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보면은 초속 뭐 20m의 건조한 좀 북풍이 좀 몰아칠 거다 이런 사실 예보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 소방헬기가 좀 못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지점 같습니다. 예. 그 이제 20m 이상 되게 되면 헬기도 못 뜰 뿐 아니라 또 이 비와도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불씨가 날아다니는. 예. 그러니까 뭐 도깨비불처럼 여기다가 솔잎 가지 위에서 공중으로 비화가 되어 날려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기 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좀 날씨가 좀 도와줘야 하는 상황 같은데 또 어쨌든 또 이 내용도 볼게요. 이번 산불이 좀 커지게 된 배경을 보면은 산불 지역에 이제 침엽수가 거의 숲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뭐 그래서 화양 역할을 한 거라는 좀 분석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소나무 그리고 소나무에 송진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 우리가 일반 활엽수들은 현재 지금 어떤 산에도 어느 지역에는 활엽수 군략이 있고 침엽수 군략이 있지만 활엽수 군략 부분에는 확산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화재 형태들이 밑에 땅 가까이 지표 화재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침엽수 있는 지역들은 불씨가 날아가게 되면 나무 가지 쪽에 불이 붙어가지고 또 그 침엽수 자체가 아직까지 푸른 잎이지만도 쉽게 송진이 있으니까 불이 연소가 쉽게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바람에 의해서 날려갈 수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확산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 이 산림청에서 어떤 숲 구성 자체를 그래서 침엽수, 소나무를 좀 많이 좀 배치해온 것들이 이번 좀 화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오늘부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대비하려면 이런 숲의 구성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나무 조림 이 작업 부분들도 앞으로 뭐 환경이라는 이런 게 재해에 대한 이런 대비를 하면서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피해 원인 또 한번 좀 여쭤보면은 이제 소방 차량이 다니는 길이나 이 도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번에 피해 규모가 지역별로 좀 달라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부분들도 그간에 산에 화재라든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임도를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했던 지역이 있고 또 새로 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임도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도 환경단체나 일부 정치권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또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아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산불 이후 상황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상황이 이러니까 인공 강우로 불을 끄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인공적으로 좀 비를 내리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이게 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활용을 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많이 본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런 인공 강우를 하려면 자연 상태에 환경의 여건들이 이제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상승 기류가 많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습분들이 그 주위에 형성이 되는 게 어려운 상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부분들은 뭐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더 연구가 된다면서 효과는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그런 부분들에는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큰 그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날씨가 좀 도와줘야 되고 뾰족한 답은 아직 없는 것 같다는 교수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산림청이 골든타임이다, 중대 고비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산불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피를 못한 주민들을 구하다가 참변을 당한 가족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3.12에서 처남댁을 태우고 대피를 하다가 숨진 이장 부부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이장 부부가 이 60대 처남댁을 태우고 안전한 대피소가 아니라 오히려 불길이 치솟는 마을 방향으로 향하다가 숨졌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피소로 가던 차량을 돌려서 마을로 다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통신이 끊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할까 해서 주민들 대피를 위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웃 주민들은 이장 부부에 대해서 이 농사를 지을 때 본인들의 트랙터로 선뜻 이웃의 텃밭을 갈아주는 정말 항상 동네 농사를 도와주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좀 산불 사상자가 좀 발생한 또 야기한 원인도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재난 문자 때문이다. 재난 문자가 사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건데 좀 늦었거나 제때 발송되지 못했다는 것들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망자 대부분이 갑자기 대피를 하다가 숨지거나 또 자력으로 대피를 하기 어려웠던 고령층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 고령층 가운데서는 저희가 피처폰이라고 하죠.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폴더폰 같은 네, 경우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난 문자를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재난 문자를 받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령층에게는 무용지물이었을 거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나 귀가 좋지 않은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요. 또 휴대전화 사용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재난 문자가 좀 읽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 문자가 체계 없이 좀 혼란스럽게 계속 오다 보니까 어른들에게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대부분 주민들은 이장이나 통장 등의 방송을 들었거나 아니면 가족의 전화를 받고 지금 대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이미 마을을 덮치기 직전에 이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피 장소를 안내하고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대피 장소를 안내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허둥지둥하는 모습들이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이 재난 문자의 어떤 방법과 시기, 어떤 다양한 방법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군의 한 사찰에서는 이 주지 스님이 사찰을 좀 지키다가 숨진 것으로 보여도 이 또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사의 주지 선정 스님인데요. 마지막까지도 사찰을 지키다가 지금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 스님에 대해서도 혼자 사는 일을 재워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나눠주는 등 남들에게 정말 베푸는 부처 같은 사람이었다라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85세로 연세가 많아서 좀 거동이 불편하셨다고 하고 네. 또 사찰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차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인명 피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동물들도 좀 많이 변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가축들의 희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목줄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끼들을 지키느라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백구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좀 네. 감동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다행히 이 백구는 구조단체에 의해서 부호가 됐습니다. 이 화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견 당시 모습인데 지금 목에도 상처가 많고 몸에도 지금 상처투성이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백구가 저 새끼들을 저렇게 마지막까지 품고 이쪽에 있었습니다. 있군요. 네, 본인의 몸을 희생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새끼를 품고 있던 저 모습이 좀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네. 이 발견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간 수치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재난 속에 동물 피해가 많아지면서 보호단체들은 아무래도 이 2022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LA 산불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가축들 이제 목줄을 좀 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좀 기억이 나.